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겨울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2026년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공식적인 시험의 틀, 그러니까 문과, 이과, 통합 수능 체제, 이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근데 시험의 본질, 그러니까 이 경쟁의 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보죠. 2026 수능을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년이랑 똑같은 시험 구조인 것 같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변별 방식, 그리고 누가 시험을 보느냐 하는 경쟁 환경. 바로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 변별 방식의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의 킬러 문항 시대는 이제 끝났고 준킬러 문항의 시대가 왔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새로운 경쟁 구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는 진짜 소수의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은 킬러 문항 몇 개로 상위권을 갈랐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수의 까다로운 중상 난이도 문제, 우리가 준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우선 문제 해결 방식부터 보세요. 예전처럼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푸는 그런 퍼즐풀이가 아니에요, 이제. 철저하게 기본기에 입각한 정확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경쟁 환경 항목입니다. 아시죠? 의대 정원 확대. 이것 때문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진짜 뭐랄까 생태계 교란종 같은 이른바 황소개구리급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경쟁의 강도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능이 절대로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대급으로 강력해진 이 수험생들을 변별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압박감이랑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은 이쯤 하고요.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새로운 유형의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마인드가 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 문장이 2026 수능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한두 개의 초고난도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 바로 이게 성패를 가릴 겁니다. 성공을 위한 네 가지 기둥, 바로 이겁니다. 첫째, 속도랑 정확성을 동시에 잡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둘째, 무슨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셋째, 기출문제를 풀 때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냈을까 하는 출제 원리를 꿰뚫어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이 네 가지가 새로운 수능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과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이제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문은 다 읽고 이해했는데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두세 개가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아주 정밀한 논리로 교묘한 함정들을 피해가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수학의 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대신에 4점짜리 초반부 문제들, 주관식 앞부분 문제들의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결국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여러 개념을 섞어놓은 문제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을 제대로 간파하느냐, 이게 고득점의 열쇠가 될 겁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아마 지문 자체의 추상성은 좀 낮추는 대신에 어휘 수준을 확 높이고 문장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석 자체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 몇 개 보고 대충 뜻을 맞추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가 될 겁니다. 탐구 영역은요, 이제 점수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국어 수학에서 변별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탐구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탐구 기조가 계속될 거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그 전략적인 결정 하나가 입시 결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정리해드릴게요. 2026 수능이라는 이 새로운 파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2026 수능을 이 댐에 한번 비유해보죠. 댐의 높이, 그러니까 시험의 큰 틀은 그대로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댐 뒤에 고여있는 물의 양, 즉 우리와 경쟁할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물살은 훨씬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입니다. 거대한 파도 하나를 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수많은 잔파도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헤쳐나가는 것. 바로 그 꾸준함과 정확성이 이 새로운 시험을 항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껏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 위한 공부를 해왔는가? 아니면 수많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2026 수능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